안녕하세요, 지혜신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수학 강사 겸 방송인 정승재님 한번 점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관제를 앞만 피해보래요. 관제가 끊기나 관제를 재밌게 생각해 보시래요. 이게 관제가 팔자에 많은가 봐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로 일을 하신다 그러면 관제가 계속 있겠죠. 보통 그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관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거나 하다못해 내가 감옥에 가도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사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애착이 있다기보다 누군가한테 비난받는다는 어떤 스트레스가 너무 크다 그럴까요? 그래서 무언가 계약하게 된다든지 무언가를 약속하게 된다든지 무언가를 문서를 쓰게 되면 너무 예민하다는 거야. 근데 그래도 어쩔 수 없다. 다 문제가 생긴다. 다 문제가 생기진 않겠지. 하지만 계속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즐겨라. 계속 계약해라. 감옥 가면 재밌게 생각해라. 왜? 재밌잖아. 사람이 한 번도 안 갔다 와? 그러면 어떻게 술자리에서 썰을 푸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재미없게 앉아있나? 근데 이런 것들이 직업 자체가 어떤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옳은 것, 선한 것, 맞는 것 이렇게 계속 진행되게 되는데, 애들은 지금은 약한 존재일 뿐이지 본인 어렸을 때 자꾸 생각하는데 본인 어렸을 땐 굉장히 순수하고 착하고 여렸나 봐요. 근데 보통 애들은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기준으로 수업을 한다는 것은 대중 강사라고 볼 수 없다. 근데 걱정 마라. 대중은 튼튼하니까. 그래서 좀 더 욕심내라. 돈 욕심도 더 내고 명예 욕심도 더 내고 특히 외모 욕심도 더 내고, 이 외모에 대한 어떤 욕심이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잘난다기보다 내가 원하는 어떤 이상적인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망설이냐는 거야. 고! 바로 고! Why not?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재밌게 살아라. 무서운 거 없이. 그러니까 자꾸 몸을 살인다는 거야. 몸을 왜 사려? 금방 죽는데. 내 여태까지 살았던 성격이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어떤 성격이냐는 거죠. 소심한 사람이 성격이냐 대범한 사람이 성격이냐, 두 개 다 성격이 있겠죠. 어떤 게 메인이냐는 거야. 메인으로 하나 잡았으면 나머지 성격을 제압해야죠. 그렇게 인생에 좀 통제권을 주고 살으라는 거예요. 두려운 것 없이. 세상에 안 되는 게 어딨어. 큰일이 어떻게 나냐. 큰일이 어딨어. 큰일 가져와 보라는 거지. 큰일 난 사람은 어딨어. 죽으면 큰일? 죽는 건 당연하다. 사람 다 죽는데 감옥 가면 큰일? 감옥 안 간 사람 뭐 얼마나 있다고. 감옥 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예를 들어서 병가 생기면 외국 못 가? 다 가는 방법이 있어. 신용불량자 되면 대출 못해? 다 방법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적극적이게 살아라. 그 정도 깜냥이 된대요. 근데 이게 문제가 본인이 어떤 자신감을 잃을 수 있는 요인이 약간 나이 이런 건가 봐요. 보통 이런 건 여자들이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계란 한 판 채워서 뭐 이런 거부터 약간 결혼에 대한 어떤 채무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결혼에 대한 보통은 로망이 있다, 환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로망이나 환상은 별로 없어요. 이게 약간 본인 스스로를 좀 알아서 그런가 봐요.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귀추해봤을 때 그것이 즐거울 거라는 그렇게 기대는 안 해. 예를 들면 본인 눈에도 다른 사람들도 참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근데 남들이 다 한 걸 내가 안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남들이 다 했는데 내가 안 했잖아. 그러면 나는 모자란가? 모질하다고 남들이 평가한다 그러면 나는 뭘로 반박하지? 그건 싫은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결혼 안 한 것이 이혼한 사람보단 정상성이 있어 보인다는 인식이 있다는 거죠. 연애운은 아예 문제가 없는데. 근데 정상이 어딨냐? 다 비정상이다. 통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은 있어. 왜냐면은 이 분포가 몰린 데들이 있잖아요. 근데 분포가 몰리면 나도 같이 몰려야 되냐? 붐벼. 왜 거기 끼냐는 거야. 안 불안한 사람은 가생이 있어도 돼요. 한적하잖아. 그렇게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연애운에는 문제가 없는데, 연애운을 실행하는 건 좀 본인이 스트레스가 좀 있대요. 왜 스트레스가 있냐면 나의 어떤 밑바닥을 보여주는 게 싫대요. 약간 생리적인 불안감에 가까운 거예요. 약간 왜 고양이들이 똥 쌀 때 쳐다보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생리적으로 내가 왜 이걸 보여야 되는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 연애를 하면 어쨌든 다 공개를 해야 되는데, 나의 어떤 동선, 일상인데 이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이 나에게는 어떤 위협적이게 느껴지는, 불안감으로 느껴지는 이런 사람들이 나는 혼자로 사는 게 딱 맞는 것 같아라고 하지만 아니죠. 그거랑은 상관이 없죠. 그냥 숨겨도 돼. 이게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여달라고 하면 다 보여주긴 하는데, 싫어! 이렇게 말하면 되죠. 신비주의로 가면 돼요. 연애하면서 신비주의 하면 되지. 더 재밌잖아. 그런 방식으로 가시래요. 결혼해서도 왜? 그런 경우 잘 있어요.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어디 있는지는 몰라. 이런 식으로 사시라는 거예요. 각방을 쓰지 말고 각집을 쓰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를 들면 이런 약간 생각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런 마음. 근데 여자 말고 사람으로 봐라. 씩씩한 사람이랑 만나면 되잖아요. 가끔 집을 방문해서 좀 울고 가고. 근데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여자 만나면 헤어지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그중에 애가 생겨도 되고. 자식복은 좀 있어요. 근데 자식이 좀 잘나게 태어났는데 본인 편은 딱히 아니긴 한데 상관없다. 자식복은 있다. 자식복이 없는 것보단 나아요. 본인 편이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적대적인 자식은 없으니까. 어쨌든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겠어요? 어쨌든 그런 점이 있고, 이 사람 자체가 이 성향상이 항상성을 담보할 수 없을 거란 좀 걱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을 해. 그럼 내가 돈을 항상 공급할 수 있을까? 내가 항상 약속한 만큼의 어떤 금전을 보장할 수 있을까? 나는 내 성격을 보장할 수 없는데, 나는 내 기분을 알 수가 없는데, 완전히 기분파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상관없다. 빚쟁이가 되면 빚쟁이한테 같이 돌 던져줄 여자를 구하면 되죠? 그러면 대책이 다 세워진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돈을 잘
벌거나 내가 명성이 있거나 이래서 내가 가치 있다는 생각은 좀 버려야 되겠다. 상관없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한다 그러면 조건을 좋아하는 게 사랑인가? 예를 들어서 오빠는 돈을 잘 벌어서 좋아. 오빠는 명성이 있어서 좋아. 예를 들면 하다못해 오빠 외모가 좋아. 이게 사랑인가? 사랑의 일종이겠지만 본인이 찾는 사랑은 아닐 것이다. 그럼 스스로도 아주 외모를 쫀다거나 이러면 약간 퀄리티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도 다행인 건 좀 포커싱 되는 성향이 있어서 외모를 좀 전체적으로 안 보고 눈 하나에 꽂히거나 약간 분위기 하나에 꽂히거나 외형 하나에 꽂히거나 이런 식으로 꽂혀서 아주 외모를 선별해서 만나진 않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약간 외모로 인한 어떤 여자운은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건 상당히 장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운이 좀 안 좋아요. 약간 혈압, 뇌, 신경 이런 쪽인데 애석하게도 스트레스가 원인이다. 스트레스를 어떻게 잡냐? 잡아야지. 어떻게 아플 거야? 스트레스가 없는지 있는지 내가 어떻게 하냐? 인생이 편안해야죠. 그게 상식이죠. 모든 사람들이 머리 아프고 사는 거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 사람들 보면서 왜 다 대책 없이 산다고 생각해? 왜 사람들은 왜 욕하고? 하지만 나도 그 퀄리티를 유지해야 된다. 내가 언제까지 이걸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명을 재촉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명을 재촉하는 것이었다면 그것도 열심히 사는 건가? 오래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열심히 사는 거였으면 어떡해? 남들 보여주려고 사는 건가? 남들이 그만큼 칭찬을 안 해주는데 어차피 사람 피해서 혼자 있을 거면서. 그런 문제. 그럼 스트레스를 좀 정말 줄여봐야겠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을 만한 환경에서 도망치는 거 말고 아무리 내가 스트레스 받는 환경으로 가봐라. 나 스트레스 안 받아. 나 대충 살 거야. 나 아주 그냥 못 해버릴 거야.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피하고 피해봤자 어디까지 피할 수 있냐고. 그럼 일도 피하게 되죠. 일을 피하면 나 스트레스 안 받아? 돈 없어서 스트레스 받지? 나의 가치, 존재에 대한 스트레스 계속 받지? 이렇게 생각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불나방처럼 불에 뛰어들어야 됩니다. 제일 위험한 데로 가야 돼. 내가 제일 못하겠는 걸로. 그리고 그걸 이악 물고 버텨야 돼요. 자꾸 하차하면 안 되고.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제일 무서운 거, 마치 놀이동산 들어갔을 때 제일 무서운 거 먼저 타야지 나머지는 다 무서운 것처럼. 근데 이 성향 자체가 아니야. 회전목마부터 차근차근히 타야지 점점 사람이 성장하고 그러면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잖아요. 사람이 안 죽으니까 놀이기구 돌아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사람들이 안 죽었잖아. 본인이 보기에 무서운 걸 하고 있잖아. 안 죽었잖아. 그럼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그냥 물리적으로 그런가요? 이 법칙을 위배할 순 없어. 나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그냥 실행하는 거예요. 남들이 다이빙해? 나도 다이빙하는 거야. 죽나 안 죽나 보라는 거죠. 하고 나서 죽으면 어떡해? 죽나 안 죽나 보라는 거예요. 죽으면 어떡해? 팔자죠. 하지만 죽나 안 죽나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고수를 미리 보잖아. 그때만 안 덤비면 되지. 하여튼 그러면 되는 거고, 금전운이 버는 거에 비해서 꾸준히 쌓이질 않아요. 계속 세요. 근데 상관없다. 돈을 쌓아놓으려고 버냐? 쓰려고 벌지. 더 써라. 이런 말입니다. 지금 덜 써서 덜 번다는 거야. 그리고 더 쓰려면 남들이 안 해본 걸 해보라는 거야. 투자하고 유치하고.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다른 퀄리티를 줄여야지. 퀄리티 그만큼 올린다고 사람들이 알아봐? 어차피 현장에 가면 열심히 하는데. 그런 문제 조정해야죠. 본인도 본인의 인생이 있는데 행복하게 살아야죠. 나중에 나 너무 힘들었어 이러면 사람들이 이거 했잖아 이렇게 하죠.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있어? 할 말은 없는데 서럽지. 네? 서러운 인생이 제일 최악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게 앞으로 진로운이 좀 상담 쪽으로 계속 있어요. 상담 쪽은 사실 지금 하는 분야랑은 좀 다른 거죠. 근데 사실 강사분들은 좀 생각을 하긴 하셔야 되는 포지션이긴 해요. 왜냐면 학생들이 줄어들잖아. 그리고 구조상 사실은 애들이 줄어들어도 줄어드는 아이의 부모가 돈이 많으면 상관은 없어.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돈이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공부를 시키냐고. 안 시키지. 생각이 없어요. 돈을 벌 수 있는 세상에 왔어요. 냉정하게 생각해봅시다. 트럼프가 생각이 많았으면 트럼프 자리에 갔겠어? 하다못해 사람을 그렇게 하면 안 돼. 뭐는 나쁜 거야? 이랬으면 갔겠냐는 거예요. 전투력에 몰빵이 돼 있어야 된다니까? 승패에 몰빵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장기라면 그런 면에서는 특출나게 갈 수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부를 추구하고, 강사가 사실은 명예를 추구해서 가는 길은 아니니까 어느 정도 부의 항목이 있기 때문에 부를 추구해서 강사를 했다 하면 강사에서는 사실 다른 길로 옮겨가야 되는데 보통 거기서 컨설턴트, 뭐 정치, 종교 이런 쪽으로 다 분파가 되지만 이 사람의 진로에는 약간 상담 계열, 그것도 약간 오은영 박사님 느낌으로 상담 계열. 그러려면 좀 스스로의 깨우침이 필요하죠. 약간 도를 닦아야 되는 거야. 진짜 약간 열반에 올라야 돼.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떤 자신의 어떤 괴로움이나 슬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팔자이기 때문에 생각이 많고 남에 대한 관심이 많고 용량이 좀 크고,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관심이 없어. 왜냐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나 챙기기도 바쁘다는 말을 써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안 그래요. 남들도 관심이 있어. 남들은 뭐가 슬픈지 궁금해. 그게 용량이 큰 거거든요. 할 일 없는 게 아니고 남는 거예요. 용량이. 오늘치 내가 일어났잖아? 그럼 나 오늘 이 용량을 다 쓰고 자야 돼. 안 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술 먹어야 돼. 어떻게든 발산을 해야 되거든. 약간 원자력처럼 이 에너지를 무조건 발산해야 돼. 그래야지 잠이 와. 그거 안 하고 자리에 눕잖아? 잠이 안 와. 구조가 그래요. 구조가 그렇게 빠졌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눈 뜨면 힘을 빼려고 온갖 데다 힘을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일수록 이런 직업은 사실 잘 맞았던 거지. 근데 이런 직업의 군이 소실되게 되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어찌됐건 이 상담의 운이 있으니까 이런 방면으로 나아가시는 게 좋겠다. 특히 방송면으로. 그리고 이 규모는 전에 있던 규모랑 비슷하다고 하니까 사실 돈 버는 걸 생각하면 거의 전에 있던 규모랑 또이또이하다고 생각해야 되겠죠. 하여튼 그렇다. 걱정되는 건 아까 말했듯이
아시다시피 건강을 좀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컨디션 관리 유의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행복하게 또 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승재님 한번 점사 진행해봤고요. 또 앞으로도 행복하시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쳐보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